네, 꼼수 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3일에 아마 중앙지검장에 취임했을 텐데요. 당시 취임사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요.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죠. 만나보시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좀 무시하고 패싱한 거 아니냐, 이번 이 논란.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이게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 이게요, 지난 23일, 우리 23일이면 목요일이었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3일에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의 그 기소안에 대해서 제가를 하지 않아서 직접 지시로,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내용을 기소한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해서 사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직보를 하게 된 셈인데요. 원래 검찰 사무규칙 제2조에 보면 검사장은 사무 보고를 할 때 상급 검찰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울고검이나 대검이 될 텐데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23일에는 추미애 장관에게만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하지 않았다가 윤 총장에게는 다음 날인 24일 밤 10시 반에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설 전날 밤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냐 이런 겁니다. 23일 날 김 기자 설명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이제 사무 보고가 되고 24일 날 당시 이번 이 논란의 시초가 우리 채널A 단독 보도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보도가 24일 저녁 한 7시 40분경에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 윤석열 패싱 단독 보도. 그리고 나서 24일 밤 10시 반에서야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사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 사무 규칙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보고와 윤석열 총장 보고가 동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려 하루 이상 늦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도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꼼수 보고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 우리 장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꼼수 보고죠. 꼼수 보고입니까? 네. 아하. 만약에 채널A 보도가 안 나갔으면 예.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나 서울고검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우리 보도를 보고 야 이거는 검찰 안 되겠다. 규칙을 내가 위반한 게 아니냐. 예. 지금이라도 수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뒤늦게 꼼수 보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채널A 보도가 없었으면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한테 보고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변명을 보면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은 네. 원래 이 사실 잘 아니까 우리가 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고검에는 왜 보고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아하. 그런 거 보면 예. 이것은 꼼수 보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요. 이제 하다 못해 윤석열 총장의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수당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고요. 이성윤 검찰의 2인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추 장관의 개인 비서가 됐습니다.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해서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논평인데. 그럼 이종근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 이성윤 지검장이 동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한테는 먼저 하고 하루 늦게 윤 총장한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성윤 지검장이 이 보수당, 새 보수당 얘기대로 추 장관의 개인 비서로 전락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법조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나를 제가 예.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의 행동에 대해서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었나요?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 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조 1장 2조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는 되지만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다. 특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관 보고 후에
각급 검찰청장에 보고해도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들고서 검찰총장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이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거예요. 특별한 사유란 이거다. 즉, 이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그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그 사안과 맞물려 있을 때, 본인의 사안과 맞물려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하면 사실상 이해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한테 직보를 한다. 이런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2장 3조를 보면 이 보고해야 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 변호사, 4급 공무원, 5급 기관장 이상, 즉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보고는 수리 처분 보고는 수리 또는 처분 시마다 즉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예. 동시 보고하게 돼 있고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는 해당자일 경우 그러니까 사안에 해당했을 경우만 사실 해당된다.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 포함되는 건데 알고 있기 때문이 특별한 사유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울 그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 내놓은 해명 또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종건 평론가 말씀은 그런 것인데 역시 연장선상에서요. 김민지 기자. 이게요. 서울 고검한테도 그러면 이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보고할 때 동시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해명은요. 윤 총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이게 이제 해명인데 그렇다면 서울 고검에는 같은 상급 기관인 서울 고검은 왜 빠뜨렸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 고검에는 언제 보고했냐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바로 뒤에 24일 밤 11시에 서울 고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보다도 더 늦게 서울 고검에 보고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해명이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그럼 한번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23일 날 추미애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한 것이고, 이 보고라는 건 그거예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했잖아요. 불구속 기소, 검찰이. 그 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정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일 밤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보다 30분 뒤인 24일 밤 10시에 서울 고검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검찰 간부는 아니 윤 총장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 사후 보고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울중앙지검보다 상급 기관인 서울 고검에 대한 보고는 23일보다 한참 뒤인 24일 밤 11시에 고검에 보고한 건 도대체 어찌 설명하실 겁니까? 뭐 이런 건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큰 실수한 겁니까? 아니 저는 양쪽 다 뭐 이렇게 이걸 크게 싸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협조 체계로 돌아가면 이런 거는요 뭐 사후에 조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훨씬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좀 사가 계속 끼고 있다. 사가 끼고 있다. 감정과 사가 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굳이 받는다면 검찰개혁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제도로 하는 거지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어떤 자신의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검찰개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개혁이 아닌데 예. 그런 것을 또 맞받아치는 입장에서도 굳이 또 그러면은 최강욱 그 비서관의 지금 기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저거는 대부분 조국 그 전 장관을 기소했을 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와 연동돼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 적당한 시점에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양쪽 다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마치 국민들이 보면 힘 있는 자들이 무슨 자기들 감정을 앞세워서 무슨 다툼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기들하고는 뭐 전혀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 예.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 자, 장 소장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 싸우는 게 우리 김상현 평론가 얘기처럼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잖아요.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저런 규칙과 뭐 법률 가지고 싸우는 거 이해가 안 되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고자질한 거예요. 보고한 게 아니고 고자질한 거다? 고자질하고 변명한 거예요. 하하. 왜냐하면 예. 일각에서는 자 이성윤 지검장 중앙지검장 가면서 당신들 이 정권을 향한 청와대를 향한 우리 핵심을 향한 수사를 좀 막아라 그런 의도가 있는 인사가 아니었냐라고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우리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나를 패싱을 하고 윤석열 총장한테 허락을 받고 최광욱 비서관을 불기소했다. 아하. 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한 거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고자질하고 고자질한 자기 것이다.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한 것이다. 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자, 지난 양비론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상현 평론가 말씀을 공감 가는 바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을 양비론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검과 법무부 간의 충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검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언론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안 하다가 한쪽은 언론 그렇게 한 이후에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대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된 부분은 없어요. 아하. 지금 우리한테 늦게 왔다라는 것만 확인해 줬을 뿐인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면 보고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성윤 지검장이 하나라도 어떻게 어떤 비판의 여지가 계속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을 경계해서라도 이런 어떤 법적인 사무 규정을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양비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허. 검찰도 틀린 부분이 있고 법무부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쪽의 감정이 선 이런 행위들이 옳으냔 말이에요. 한쪽 편을 들어야 양비론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는 거 맞냐, 이거? 그리고 검찰도 그러면 최강욱 기소처럼 그렇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러면 왜 갑자기 그랬느냐? 이게 순수한 의도냐? 저는 이걸 국민들한테 다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어떻게 양비론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죠.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아하 그런 거구나 판단들을 좀 하셨을 것 같고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감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김 기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좀 살펴봅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지금 대단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 일단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다. 날치기 기소. 중앙지검장을 건너뛴 날치기. 감찰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그렇다면 특검을 합시다.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기소가 이루어졌던 23일 밤 사이에도 법무부와 대검에서 연이어 입장문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유, 뭐 추석 연휴 전날 난리가 났었어요. 이른바 막 최강욱 비서가 기소하니까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고 입장 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대검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적법하게 기소한 건데 뭐 법무부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반박 입장문이 나오고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목요일 날 굉장히 좀 분주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라고 하면서 그 문자 메시지 한번 포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가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장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찰 카드 만지작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감찰합니까? 아, 못합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찰합니까? 예. 날치기 보고를 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지 검찰청법에 분명히 이 수사와 관련된 기소와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라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무엇을 잘못했는데 감찰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엔 이런 감찰 카드를 꺼낸 것은 윤석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더 이상 우리 정권에 대한 수사하지 말고 당신 좀 그냥 자리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협박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의 감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낙연 총리, 당시 총리가 전화까지 걸어서 전화한 장면을 이렇게 그 언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냈었어야 됐는데 그것만 콕 집어서 임기가 10일도 안 남은 이낙연 총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요. 장관이 이 위원회에 나와서 감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예.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총리가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예. 실제로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까지 했다면 이건 이렇게 해서 감찰 지시를 회수했다든지라는 공식적인 어떤 반응이 없이 대통령이 그냥 아무 죄 없다라고 정리해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히 압력이구나. 예. 그렇게 그 언론에 일부러 노출시키고 총리는 보도자료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 문자를 노출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압박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지금도 역시 압박이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요, 이게 참 안 좋은 선례 같아요. 안 좋은 선례다. 왜냐하면 이게 법은 모든 거의 최소잖아요. 도덕, 윤리, 질서, 정치 모든 것이 최소예요. 굉장히 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에 있어서 그 기소와 공소라는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뭘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권력에 줄 서는 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 사인이 검사들한테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일단. 그 많은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그러면 권력에 줄 서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히려 정권에 줄 이게.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네. 읽힌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하고 이게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결을 같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검찰 제도를 못 믿겠다 그래도 그러면은 사법 제도까지 그러면 못 믿어야 되는 건가 지금. 법원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선 검사가 기소를 했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옳다 그렇다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앞으로는 이게 독립성의 부분도 굉장히 훼손이 되고 개혁의 부분도 이게 진정한 개혁이 되겠느냐? 왜?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바뀌게 생겼잖아요. 이게. 예. 인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는 좀 자제하는 게 저희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